예, 이제 마지막 3부. 지난 시간에 차례상 차리기, 진설에 대해서 우리가 원리에 대해서 조금 언급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집안에 따라서 어떻게 제사상을 쉽게 차리느냐, 또 거기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순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상호 시인의 향기로운 배꼽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요. 이런 인연의 관계는 비단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게도 존재함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한번 낭송해 볼까요? 흰 꽃잎 떨어진 자리 탯줄을 끊고 난 흉터가 사과에게도 있다. 입으로 나무의 꼭지를 물고 숨차게 빠는 동안 반대편 배꼽은 꼭꼭 닫고 몸을 채우던 열매. 가쁜 숨도 빠져나갈 길 없어 붉게 익었던 사과 한 알. 맷새들이 몰려와 부리로 톡톡 두드리다가 사과의 배꼽 긴 인연의 끈을 물고 포로록 날아간다. 여러분들, 과일 많이 이제 대하는 계절 아닙니까? 과일 이렇게 꼭지 반대편 한번 보세요. 나무와 연결되어 있었던 바로 배꼽입니다. 여러분 배꼽도 이렇게 만져보세요. 우리 어머니와 연결된, 모체와 연결된, 그리고 내 조상과 연결된 그러한 탯줄의 자리였죠. 자,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제사상이 이렇게 차려졌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신분제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임랑과 병자 혼란을 통해서 신분제 혼란이 많이 왔죠. 양반의 가치가 무너지죠. 지들이 뭐 한 게 뭐가 있어. 나라 국난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또 국가에 의해서 일정하게 전쟁에 적을 한 명 벼더라도 면천을 시켜줬죠. 이렇게 하면서 신분이 상승되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의 초기에 약 한 최대한 많아봐야 10%, 보통은 5% 정도의 그 양반층이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영종제 조에 이르러서는 신분제가 아주 절정을 이루는 그러한 그 해산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새롭게 된 양반들, 뭐 여러 가지 종류 있습니다. 양반을 사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호적에다가 가짜로 올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면천돼서 온 경우도 있었고요. 뭐 등등 신분제 혼란에 의해서 신은 양반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신은 양반들은 어떻습니까? 좀 내세우고 싶어. 그 내세우는 하나의 형식으로 제례를 어떻게 해요? 멋들어지게 지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허례허식이 조선 후기에 오면서 점점 가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음식이 많아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못 모르고 따라하다가 일반 우리 백성들도 허리가 휘청거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제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사자성어로 만들어서 제사상 차리는 이 순서도 일종의 양반의 지식처럼 전유물처럼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들 뒤집 더 짓고 여기 나라 여기 나라 여기 나라 얼마나 아는 것이 많아 보입니까? 그러한 어떤 허례적인 모습들의 과시욕으로도 제사상 차리는 진설의 지식을 활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많이 많습니다. 반석행동이다. 국원 동쪽에 놓고 뭐 밥은 서쪽에 놓고 접정 거중이다, 배복 방향이다, 면서 병동이다, 면은 서쪽에 놓고 지금 해당되는 것만 살짝 설명하겠습니다. 떡은 동쪽에 놔라, 뭐 숙소 생동 생거는 동쪽에 놓고 익힌 것은 서쪽에 놔라, 동저 서율이다. 그 동쪽에다가는 그 밤을 놓고 서쪽에는 대추를 서가 이제 대추니까 동쪽에다가 대추를 놓고 서쪽에다가 밤을 놔라. 뭐 시접 거중 가운데다가 시접 숟가락 젓가락을 놔라. 어동육소 고기는 동쪽에 놓고 육지 고기는 서쪽에 놔라. 그죠? 두동미서 고기의 머리는 동쪽에 놓고 꼬리는 서쪽에 놔라. 자포 위에 좌측에다가 포를 놔라. 조율리시 아까 얘기했고 홍동백사 아까 얘기했고. 자, 이렇게
복잡하게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진설의 지식을 자랑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기준이 되기도 했어요. 이걸 알아야만이 쉽게 이렇게 차릴 수 있으니까. 자, 이것을 현대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럼 복잡하죠. 음식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 이렇게 살펴서 이거 보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하는 거죠. 지금부터 싹 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선조들이 정해놓은 문헌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까 중거라고 그랬죠. 그 중거에 해당되는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내고 보면 이 제사상 차리는 것은 복잡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언급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회식 자리에 갔어. 제가 앞에서 강연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제사상은 산자처럼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조상님이 오셨는데 조상님도요, 오랜만에 어디 여행 갔다가 오시는, 아니 오랜만에 뵙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산자처럼. 그 다음에 음식을 드리는 것도 뭐다? 상 차리는 것도 산자처럼 차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밥상의 원리로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순서도 살아 계시는 분에게 우리가 모시고 방에 모시고 절 드리는 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하 선생의 기준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요지입니다. 뭐처럼요? 산자처럼 제사상을 차리고 산자처럼 맞이하고 산자처럼 제사 순서를 지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살아있는 세상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살아있는 세상이죠, 지금. 자, 여러분들이 회식을 한다고 봐요. 회식을 하면, 자, 내가 오늘 갈비를 먹는데, 좀 배가 고프네요. 갈비를 먹는데, 갈비가 저쪽에 있어. 이렇게 허리를 좀 약간 펴서 갈비를 한 점씩 집어와야 돼. 나 솔직히 그러면 좀 기분 안 좋아요. 내 앞에 바로 있어야 한두 점이라도 더 쉽게 먹을 수 있어요. 또 괜히 멀리 있으면 괜히 그거 구질구질하게 막 먹으러 가는 것 같고 좀 명부스러워요. 그죠? 맛있는 거는 내 앞에 있으면 흐뭇해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맛있는 거는 앞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귀한 분 올 때 맛있는 거 먼저 앞쪽에 이렇게 권해드리잖아요. 그죠? 어머니 이거 먼저 드세요. 아버지 이거 먼저 드셔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맛있는 거는 뭐야? 옛날이나 지금으로 똑같아. 고기야. 그러니까 고기는 내 앞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순서가 됐어요. 이렇게 순서가 위에서 아래로 놓는 순서는 맛있는 것이 앞쪽으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원리가. 그 다음에는 좌우가 문제죠. 여러분들 좌우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하니까 국은 오른쪽에 있고 밥은 왼쪽에 있어요. 왜 오른쪽에 있을까요? 국은 흘리기 쉽잖아요. 따라서 바로 오른손 밑에 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실용적으로 제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기가 내 앞에 있으면 좋고 국은 오른쪽에 있는 게 좋은 것처럼 맛있는 것은 앞쪽에 있고 젖은 것은 어디 오른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오른손 쪽으로. 그래야 젖은 것이 덜 흘리겠죠? 그 오른쪽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여러분들 제사상 차릴 때 맛있는 거 앞쪽으로 놓고 줄마다 이렇게 대응되는 것에서 흘릴 만한 것을 오른쪽에 두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조금 정비해서 얘기하면, 자, 아까 이거 이제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자, 우리의 방위는 대개 동양의 방위는 이제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임금의 위치에서 조상의 위치를 보는데 제사상 차릴 때는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쪽이 제사상을 차리는 거죠. 여기가 여기 이제 교의를 두고 이제 위패를 이렇게 두거나 또는 여러분들 일회용 지방을 이제 놓거나 소위 말하자면 신의라고 하죠. 신의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의를 북쪽에 두는데요. 제사상은 어디에 두느냐가 이제 질문이 꽤 있어요. 자,
제사상은 북쪽에 둔다. 그러니까 북쪽에 두려고 보니까 거기에 아파트에 화장실이 있어. 그럼 거기 안 두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방위는 변합니다.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에서의 방위와 지구에서 우주를 보는 방위는 다르듯이 우리는 광범위한 범우주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인의 방위의식이에요. 따라서 그 방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디에 보는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 제사를 차리는 것은 우리가 북쪽을 기준으로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 화장실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깨끗한 자리에 제사상을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깨끗한 데 보니까 우리 집은 서쪽이야. 그러면 이쪽이 북쪽이 되는 겁니다. 제사상을 놓는 자리가 북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북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면 북쪽을 바라보고 내 오른손 쪽이 동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동육서 그러면 동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상 차려놓고 동쪽은 오른손 쪽이다. 이렇게 방위를 일단 읽어두시면 편해요. 자, 정리합시다. 제사상은 정갈한 위치가 바로 제사상 놓는 위치인데 그것이 북쪽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측이 바로 동쪽이다. 예, 방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앞뒤로 여기 후선의 자리가 되겠죠. 조상님 신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줄을 채택합시다. 석줄과 내주요를 합쳐버리면 이제 넉 줄이 되니까 관계없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5줄을 탕을 가운데로 놓고 보면 돼요. 자, 어떻게 놓으면 되느냐면요.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밥상을 생각하면 돼요. 맨 가운데 뭘 놔요? 그렇죠. 어머니 보니까 맨 나중에 야야 그 중간에 치워라 하고 된장찌개 턱 놓거나 김치찌개 턱 놓거나 무슨 탕을 턱 놓죠. 그죠? 우리 밥상의 가운데는 이렇게 찌개가 올라와요. 그리고 조상님 자리 맨 앞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요? 밥하고 국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밥하고 국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맛있는 거 앞쪽에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제 고기류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자, 맛있는 거 놓고 찌개 가운데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반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반찬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 먹었으니까 뭡니까? 네, 디저트가 여기에 넣는 거죠. 과일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에 끝났어요. 네, 우리가 전후의 제사상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밥상의 원리와 같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볼까요? 먼저 밥과 국이 들어가요. 그 다음 줄에는 뭡니까? 고기류가 들어가요. 맛있는 것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가 들어갑니까? 네, 가운데는 찌개가 가요. 제사에는 탕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는 뭐야? 반찬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반찬이 놓여져요. 자, 그 다음에는요, 밥 다 먹었으니까 우리가 과자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렇게 디저트를 먹는 거죠. 제사상의 앞뒤의 원리는 우리의 현재의 밥상의 원리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문제 남은 것은 좌우배열의 문제입니다. 좌우배열의. 그러니까 좌우배열에 뭐 반세경록 전종 막 사자성어가 많았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 그랬죠. 국을 오른쪽에 두는 이유는 오른손 쪽이 왼손 차별은 좀 다르겠지만 오른손이 바로 흘리지 않는 위치. 오른손을 바로 떠서 그죠? 그래서 오른손 쪽입니다. 다시 보면 국은 젖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습동 바라보면서 오른손 쪽 동쪽이죠. 오른손 동쪽에 젖은 음식들을 두면 된다. 그럼 반대편엔 왼손 쪽은 마른 음식을 두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좌우 배열의 원리는.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음양오행으로 따지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생성되는 것에 이제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만물이 생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젖어 있는 그러한 우주의 세계가 되어야 돼요. 대지는 공건히 젖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젖은 음식은 음양오행에 맞게 동쪽에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철학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음식을 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자, 해결은 이제 다 된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놓으면 되느냐. 자, 밥하고 이제 국이 있어요. 이 뭐 반은 밥이고 갱은 한자어로 이제 국이고 그런데
반서갱동 이랬으니까 서는 왼쪽이잖아요. 그죠? 네, 밥은 왼쪽에 두고 동쪽에 돌아 그랬으니까 요거는 지금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돼. 예. 그러니까 밥은 반서갱동, 갱은 이 동쪽에 둬야 되는 거죠. 젖은 거잖아요. 국이 적었으니까 이쪽에 와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국이라고 보면 이거 그러네. 이거 지금 여기는 지금 선생님이 요거 잘못 체킹했네요. 두 분을 두 분을 두셨네요. 그러니까 봐요. 맞네요. 그림이. 예, 이렇게 해서 반서갱동. 그래. 반은 왼쪽 서쪽에 두고 국은 동쪽에 둬라. 이렇게 뒀죠. 그렇죠? 젖은 것을 대비해서 오른쪽에 뒀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귀한 음식은 뭐가 있습니까? 육해공군이 있잖아요. 육하면 육지에 있는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그렇죠? 예, 양고기 그다음에 해군 바다에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생선이잖아요, 생선. 그다음 공은 뭐가 있을까요? 꿩이라든가 닭이라든가 날개 있는 짐승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있는 음식이 생선이 젖어 있는 거니까 생선을 어느 쪽에? 예, 이렇게 습동 오른손 쪽에 두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고기. 생선에 비해서 마른 고기잖아요. 육지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서쪽에 두면 돼요. 그럼 가운데 있는 거 뭡니까? 공중은 가운데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운데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탕. 그 탕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탕은 여러분들 그 안에 재료가 들어가는 것에 따라 달라지죠, 그죠? 예, 고기를 넣으면은 육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생선을 넣으면은 어탕이 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날개 있는 거, 세조자. 그죠? 그럼 발음이 이상하잖아요. 조탕 하면 발음이 이상하니까 또 게탕, 닭게자 써서 닭고기 들어간 거 게탕, 그것도 발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멋있게 세붕자 써서 붕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붕탕은 꽁골기나 좀 닭고기나 써도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는 그 채소로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 소탕, 채소탕 이거죠. 예, 그렇게 넣는 거예요. 넣는데 당연히 재료에 따라서 어탕이 젖어 있는 거니까 동쪽에 놓고, 그 다음에 육탕은 서쪽에 왼쪽에 놓고, 가운데에 붕탕을 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삼색나물 놓고, 그 다음에 자포우예라고 얘기하는데 포가 당연히 말라 있으니까 좌측에 놓고, 식혜는 젖어 있는 거니까 우측에 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떡은 되게 이제 중요한데, 떡은 이제 오른쪽에 놓고, 그 다음에 면은 이렇게 서쪽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습동 건서인데, 국수가 어떻게 마른 것에 해당이 되나요? 국수를 끓인 상태, 물에 있는 상태가 아니고, 국수는 어떻게 말려 있잖아요. 재료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라 있는 것이니까 서쪽에 놓고, 젖어 있는 떡은 축축하게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 넣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줄에 갖자 넣는 것에서 좌우는 바로 습동건서 외워두세요. 습동건서, 젖어 있는 것은 동쪽, 즉 오른쪽. 건서, 마른 것은 서쪽, 즉 왼쪽에 둔다. 이 원리를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과일 넣는 거는 집안에 따라서 홍동백서다, 조율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율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 조상들은 앞에서 얘기가 조금 생략됐습니다만, 우리 조상들은 음식 하나에도 의미를 붙이기를 좋아했어요. 우리가 이 동방문화가 원래 철학문화, 정신문화가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 이 중화적 쪽은 좀 물질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동이족들은 산동성을 표하면서 공자, 노자 다 맹자 출신이 이 동부지방의 동이족 쪽에서 탄생했죠. 그래서 우리의 동이족은, 우리의 조상인 동이족은 이 정신문학을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런 DNA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를 어떤 정신적 가치에 이렇게 의미 작용시켜요. 그 메타포를 담아놔요. 이렇게 어떤 내포적인 의미가 있게, 뭔가 하나 좀 뜻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DNA가 있어요. 사상, 철학 이런 것이 결부되기를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식 하나하나에도 그런 의미를 담아놨어요. 자, 조율이시다 그러면 그냥 과일 넣는 거, 이거 흔한 과일이야, 흔한 과일 나 이렇게 하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정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의미를 붙이는 거예요. 대추 말이야. 씨가 하나야. 임금을 상징해. 굉장히 귀한 거야. 이런 것이죠. 그리고 한 나무에 암수가 같이 있고 주렁주렁 꽃이 피는 곳은 다 열매가 달려. 그게 대추야. 그러니까 뭡니까? 다산. 한 조상에서 한 나무에서 뭐 많은 열매가 맺듯이 즉 후손들이 많이 생성되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대추를 놨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밤이다. 밤은 새알이야. 그러니까 삼정승을 의미해. 우리 집안에도 삼정승이 나왔으면 좋겠어. 가문의 명예를 그렇게 빛냈으면 좋겠어. 조상님께 이렇게 접대해서 이 제사를 지내는 우리 후손 중에 정승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를 달았어요. 그런 의미를 또 달지 않으면 어떤 집안에 따라서는 이렇게 또 달았어요. 이 밤은 말이야. 심어 놓으면 첫 밤이 달릴 때까지 그 뿌린 씨앗의 밤 씨톨이 썩지 않고 그 껍데기가 좀 남아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뿌리에 그 뿌리를 생성시킨 싹을 틔운 그 원조가 그 씨를 준 조상이죠.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근원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둔 것이에요. 또 뭐 밤은 까면은 뭐 또 이렇게 이제 백이적인 백색이니까 천지를 의미하고 뭐 백이족도 의미한다 이런 의미도 두기도 했고요. 또 배에다가 그런 의미를 붙이기도 하고요. 오늘 황색이니까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천지 현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이제 두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배는 이렇게 갈라보면 씨가 6개예요. 그러니까 육판서를 의미한다. 장관이죠, 판서는. 그러니까 6개의 장관 자리를 조선은 있었죠. 그리고 육판서가 나는 그런 가문의 명예를 빛내는 후손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를 이제 담기도 하고요. 거기에 반해서 감은 씨가 8개예요. 그러니까 팔도강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8방백, 8방백. 방백은 이제 관찰사인데 목민관 관찰사, 지금의 도지사에 해당이 되죠. 그런 지방에서 가장 높은 이런 도지사, 관찰사가 우리 집안에 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도 담았고요. 또 어떤 집안에서는 감은 또 신기하게도요. 이 감이 달리는 이제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이 달리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베어 보면요. 감이 주렁주렁 달렸던 나무는 나무의 고갱이, 이제 나이테의 심지 부분입니다. 거기가 새카매요. 그런데 이 감이 잘 달리지 않는 나무를 베어보면요. 거기가 좀 이렇게 그냥 희뿌여요. 그리고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렁주렁 자식을 많이 낳은 그 근원,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그 속이 그렇게 새카맣게 다 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새카맣게 다 타버리면서까지 노심초사 키운 것이 자손이에요.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감을 놓으면서 그러한 모습의 우리의 선조, 그러한 모습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한 모습의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자라고 하는 효심의 메타포를 담아놓은 것이에요. 이렇게 기본적인 사과를 놓고 나머지는 뭐 그 사이사이에 이제 맞춰서 놓으면 되는데 대체로 그 원리는 뭐 짝수로 넣느냐 홀수로 넣느냐 지금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대체로 우리 한국은 홀수로 넣는 그릇수를 하려는 이제 그러한 그 의식들이 음양오행 의식이 있었고요. 또 이제 과일 같은 경우는 땅에서 난다라고 해서 땅은 음이니까 짝수로 한다. 또 이런 의미에 따라서 가가래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짝수로 넣느냐 홀수로 넣느냐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것도 가가래에 따라서 넣는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있는 음식 정성껏 수대로 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음식상이 차려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복습처럼 살펴볼까요? 자, 조율이시로 놓으면 됩니다. 내가 편리하게 이렇게 4개를 같이 이렇게 놔버렸습니다만 사이사이 과자가 있으면 과자 놔도 되고 다른 과일이 있으면 놔도 되고요. 수박이 있으면 수박을 놔도 되고 토마토가 있으면 토마토 놔도 되고 또는 뭐 밀감이 있으면 밀감을 놔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놔도 되고요. 가능하면 외래종은 좀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비싸게 사서 할 필요 없죠. 그런데 누가 선물을 가져왔다.
그러면 이색적인 음식이잖아요. 아무리 외래종이지만 그렇죠? 예, 이색적인 음식이니까 대접을 해드려도 되겠죠. 산 사람처럼 산분처럼 여기라, 산자와 같이 여기라. 제가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비싸게 일부러 사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포 우해, 예, 놨다고 그랬어요. 마른 거니까 서쪽에다가, 젖은 거니까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는 삼색나물. 이왕이면 색깔이 좀 여러 가지면 좋겠어. 그렇지? 그래서 붉은 색깔, 푸른 색깔, 흰 색깔. 그러다 보니까 꼭 노란 것이 아니라 흰 색깔에 해당되는 게 뭐 도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콩나물이 되는데 숙주나물은 안 났죠. 신숙주처럼 변신한다고 그래서 뭐 그런 의미도 이제 담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푸른 거, 뭐 시금치라든가 이제 이런 것은 푸른색이 되겠죠. 고사리라든가 뭐 고구마 줄기라든가 구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좀 붉은색에 해당이 되는 거. 이왕이면 색깔 맞춤을 했으면 좋겠다. 삼색나물을 넣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한 그릇에 놔도 되고 한 그릇에 다 같이 담아도 되고 그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음식 찍어 먹어야 되니까 간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초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초는 이쪽에 놔도 되고 또 이쪽에 놔도 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젖은 음식들이 쭉 물김치 놔도 되고요. 그래 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적이 탕을 이제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육탕, 마른 고기, 그러니까 고기, 육지고기, 어탕, 젖어 있는 바다고기, 민물고기 이렇게 놓는 것이고요. 소탕이나 붕탕, 채소탕이라든지 날개 달린 고기 재료가 들어가 있는 것을 가운데가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적절히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부침에 해당이 됩니다만 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가장 가까이 있는 맛있는 거, 여기도 고기류.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동미서 그랬는데 머리를 또 오른쪽에 들었냐 왼쪽에 들었냐 생각해 보세요. 꼬리가 젖어 있어요, 머리가 젖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꼬리가 빨리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두면 되는 거예요, 꼬리를. 머리는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습동 건서의 원칙에 의해서 머리를 동쪽에 두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기도 습동 건서에 따라서 두면 되는 것이고요. 집안에 따라서는 돼지가 젖어 있기 때문에 젖은 음식을 밑에다가 이러한 이제 생선류를 넣고, 그 다음에 또 고기를 넣고, 그 다음에 또 맨 위에다가 새가 맨 공중에 있으니까 맨 위에다 올려넣어서 하나의 그 제상에다가 이렇게 그릇에다가 올려서 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나눠도 되고 같이 합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 사이는 음식이 또 서로의 그 색이 다르기 때문에 썩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릇을 좀 달리해서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침을 적절히 자리에 놓는데, 옛날에는 국수도 굉장히 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수를 말라 있는 거잖아요. 국수는요, 바싹 말라 있는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쪽에 놓고 왼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떡은 오른쪽에다 놓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송편을 놓을 때는 이제 오른쪽에 놓으면 되는 것이죠. 또 집안에 따라서는 이날이 추석 때는 가장 귀한 음식이, 계절 음식이 뭐예요? 송편이잖아요. 그럼 가운데 밥과 국 대신에 놓기도 하고, 설 때는 뭐예요? 떡국을 놓겠죠. 그죠? 떡국을 놓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가을에는 설에는 떡국을 놓지만은 가을에는 햅쌀밥이 있으니까 당연히 첫 소확이니까 밥을 이제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반석행동이라고 그래서 밥이 국보다가 왼쪽에 있고 국은 오른쪽에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위가 신이가 두 분이시죠,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면 두 분을 같이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또 어느 쪽에 위치해 놓느냐? 남자는 건곤에서 뭐에 해당해요? 건에 해당이 되죠. 양에 해당이 되죠. 그게 양이니까, 그죠? 마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다가 할아버지를 놓으시면 되고 할머니를 동쪽에다가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좌우는 습동 건서에 의해서 원리가 하나로 통일된다. 아마 어떤 문헌에도 어떤 강연에서도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그 이후로 습동 건설하는 것을 쭉 이 원리로 설명한 것은 사실 제가 한 20년 전에 강연을 하고 또 글을 써내고 칼럼 쓰고 수필 쓰고 했던 것에서 인용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인용했으면 좀 출처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는 달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젊은 학자로서 그 당시에 곰곰이 현대적 계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젊은이에게 우리가 이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언제 쉽게 좀 즐겁게 그리고 그 가치를 좀 재인식하면서 살펴볼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하나의 원리로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강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연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렇게 보면 아까 습동 건서와 그 좌우 순서와 전후 순서를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음식 이렇게 가위로 오려서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놔보면요. 5분이 뭐예요? 훨씬 빨리 놓는 어린이들이 훨씬 많아요. 예, 그런 쉬운 논리에 의해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순서예요. 자, 뭐라고요? 내가 지금 강연 지금 3분 남았는데 이거 설명할 거예요. 3분 내에 제사 지내는 순서 또 다 알아요. 무슨 원리라고요? 산자와 같이.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1년 만에 우리 집에 오셔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대하겠어요? 평소에 있는 옷대로 입고 머리 뭐 한 대로 입고 그냥 내 먹을 거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모시나요? 막 집안이 어지럽고 막 그런데 모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집안 깨끗하게 할 거고 옷도 좀 그날따라 좀 정갈하게 입고 음식도 조금 특별하게 마련을 하고 그렇죠? 오시면은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아랫목에 모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아랫목에 모시면은 다 같이 마지가 먼저 큰아들이 먼저 인사하고 자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리라고 그래서 모두 가서 인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음식 이제 먹을 때면 음식상 갖다 드리고 아이고 식사하시기에는 술 좋아하시니까 반주 한 잔 하세요. 이렇게 초혼 첫 잔 드리게 하고 예, 그러면서 젓가락 숟가락도 이렇게 제사상에 옮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옮겨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음식 먹을 때 뭐 또 빠에 안 쳐다보잖아요. 그럼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도 피해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산자와 같이 제사를 지내는 순서 이것을 우리가 홀기라고 합니다. 홀기. 예, 옛말로는 홀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복잡하면 이제 기제사라든가 다른 이제 사당제라든가 이런 이제 복잡한 순서로 가면 복잡하기 때문에 다 홀기를 뭐예요? 써서 들고 집사가 이렇게 말을 해줘요. 또 얼마나 실용적입니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써서 붙여놔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집에서 지내는 기제사나 차례간 정도는 뭐 써서 옆에 이렇게 놔둬도 되고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선생님한테 원리를 배우고 지내셔도 좋다 이 말이죠. 자 오시면은 방석 펴드리잖아요. 그게 신의입니다. 출주 신의를 여러분들 위패가 있으면 위패 넣는 거고요. 뭐 요새는 사진 있으면 사진 놔도 됩니다. 그게 일종의 상징이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위패는 우리가 모시는 어떤 신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생전에 내 뿌리를 주신 조상의 하나의 상징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이미 다산 정약용 선생 때 실용적으로 조상을 신의 영역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패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막 신령하고 막 그 영혼이 담겨 있고 그게 아니고 조상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실용적인 생각입니까? 예, 그런 것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도 없고 또 위패도 없고 이러니까 뭡니까? 글씨를 써서 할아버님께 한글로 쓰든지 현고조 학생 부군 신이 이렇게 해서 뭐 옛 한자대로 쓰시든지 요사이는 뭐 쉽게 많이 쓰죠. 예? 예. 뭐 존경하는 할아버님, 그리운 할아버님께 이렇게 해도 좋잖아요. 그것이 신의의 신의 위치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출주 그 자리 지금 같으면 방석 펴놓는 자리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병풍왕 앞에다가 봉안하죠. 여기 앉으십시오 이거예요. 자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이제 이게 신을 내림받는 강신이에요. 조상 모시기잖아요. 여기 앉으세요 이거예요. 그럼 제사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첫 잔을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보면 이렇게 술을 부어서 이게 뭐 이렇게 가신다고 이렇게 부셔내죠. 그렇죠? 내는데 앞에 모사 그릇이라고 있어요. 모래에다가
띠, 풀입니다. 유식한 말로 띠라고 하는데 풀을 꽂아놔요. 그게 뭐예요? 산소를 의미해요. 흙이 있는 띠라고 하는 건 산소에 풀이 있잖아요. 그걸 의미해요. 거기다가 술을 이렇게 부어요. 가셔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신호예요. 신호를 상징하는 겁니다. 산소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집에서 제사를 지내니 여기가 산소처럼 여기시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향을 피워서 영혼이 오는 게 아니고 향은 그냥 경건하게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예, 오시는 조상님이나 또 살아있는 후손들이나 은은하게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모삭 그릇에다가 술을 이렇게 부어서 붓는 모삭이에다가 그렇게 강신하는 것을 우리가 조상님 모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뭡니까? 할아버지 오셨을 때 방석 위에다가 이렇게 앉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원리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상님이 그 방석에 탁 앉으셨단 말이야. 신의 자리에 앉으면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참신이에요. 모두 절하기. 그러니까 절하기 전에, 참신 전에 대표자가, 큰아들이 먼저 대표자로 먼저 아이고 먼 길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다들 인사드려라. 이것이 참신이에요. 네. 똑같잖아요. 우리 손님 모시는 거하고 모시는 거하고 원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드십시오. 그래서 더운 음식 찌개 맨 마지막에 갖다 놓잖아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그런 것처럼 더운 음식은 조금 순서를 늦게 올리기는데 지금은 뭐 같이 다 차려놓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음식 드시기 전에 반주 한 잔 하십시오. 그래서 첫 잔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식 이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시접에 젓가락을 맛있는 자리에다 옮겨 놓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집안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물러나죠. 그러면 진지 드십시오. 이게 유식이에요. 식사를 권유하다 이런 얘기인데, 식사를 권유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식사하시는데 이렇게 젓가락 숟가락 꽂아 드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문을 열고 밖에 나가 있거나 또는 가만히 엎드려서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복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수해서 기립해 있거나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디 친척집에 갔는데 밥 먹는데 빤히 쳐다보면 좋아요? 밥맛이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쳐다본다 이 뜻이에요. 편하게 드십시오라는 겁니다. 그게 유식이에요. 그거 기도하는 시간 아니에요. 이거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숟갈 정도 먹는 시간 정도로 이렇게 가름해서 그 다음에 다 드셨다 싶으면 이제 장자가 하면 신호로 여겨서 다 같이 일어서는 거죠. 얼마나 실용적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럼 다 드셨습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낙조, 수저를 걷고 그 다음에 숭늉 드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다예요. 진다. 차를 올리다인데 우리가 차가 귀하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에서는 이 물이 우리처럼 이게 정갈한 지하수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끓여 마셔야 되는 풍토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차도 함께 그런 풍토 속에서 더욱더 많은 곽광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차 문화가 발달했는데 우리는 아무 때나 그냥 옛날에는 계곡물도 먹었고 냇물도 먹었고 전부 다 삼천리 강산이 맑은 물이었어요. 네, 그래서 샘물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밥을 했던 가마솥에다가 물 휙 부어서 약간만 따뜻하게 해서 쓱 마시는 게 숭늉이었어요. 그러니까 차 대신에 어떻게 해요? 정화수를 정갈한 물을 떠서 넣는데 보니까 숟가락으로 밥을 이렇게 떠서 3숟가락 톡톡 말아요. 그러니까 숭늉은 보니까 물속에 밥알이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어떠한 재래법에도 기록에 문헌에 없어요. 우리 그냥 민간의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가갈이에요. 재밌잖아요. 숭늉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 대신에 숭늉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 끝났어요. 예, 안녕히 가십시오. 다 같이 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철상 물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주는 지방은 일회용이니까 태워버리고 위패는 사당에 원래 자리에 갖다 놓고 영정이 있으면 영정 원래 자리에 걸어놓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상 물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다 같이 먹는 것이죠. 그 음식도 골고루 이렇게 먹어요. 왜? 기브 앤드 테이크야. 조상님이 어떻게 대접을 해드렸으니까 조상님도 빈손으로 가기가 못해. 그래서 복을 하나씩 자기가 드신 음식 하나씩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 기적을 익히는 복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최상의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 범주의 보호라고 그랬죠.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복을 이렇게 하나씩 놓아준 거예요. 쟤는 좀 게으르는데 좀 게으름 피우지 않는 복. 쟤는 공부 조금 열심히 하는 복.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주예요. 저런 뭐 자식은 맨날 노름하는데 노름 좀 안 하는 복. 뭐 이런 거 농사 참 잘 짓게 하는 그러한 복. 뭐 이런 복을 음식마다 두고 가시고 우리의 문화는 그러한 조상이 준 복도 나눠 먹어요. 참 인심이 좋죠. 그러니까 뒷집, 옆집, 앞집에다가 서로 나눠주는 거고 시제나 묘제 지낼 때 이러게 하고 나무꾼도 괜히 불러서 먹이고 이렇게 우리는 이웃과 정을 나누는 그러한 것을 준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화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한국 문화는 정말 버릴 것이 없는 가치 있는 상징, 가치 있는 의미, 가치 있는 내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진정한 교양인은 우리가 서구 문화 에티켓이나 많은 지식, 그런 부분 지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해왔던 전통 문화를 바로 안다는 것도 굉장히 근본이 있는 교양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재래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효라고 하는 사상을 통해서 섬김이고, 그렇죠? 그 섬김은 조상의 범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섬기고 내 부모님을 섬기고 내 친구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그렇죠? 나의 어찌 보면 후손들까지도 섬긴 문화와 그 다음에 또 그 정을 나누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문화 정신의 재래로부터 우리가 축출을 할 수 있는 고귀한 엑기스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강의도 보람 있으셨습니까?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